자, 해봅시다. 관세 지문의 3점 문제인데, 경제 지문은 제가 항상, 경제 지문이 우리 교재에서 경제 지문만 따로 정말 오래전 과거 기출까지 전부 다 모아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 지문은 이미 있는 개념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거기서 살짝 바꾸고 살짝 바꾸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미리 개념을 알아두면은 당연히 읽고 풀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경제 개념을 학생들이 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선생님도 강조를 하고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배경 지식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배경 지식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파트가 경제 지문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경제 파트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실은 이게 3년 전, 지금이 2020년이니까 3년 전 수특에 그대로 나왔었어요. 관세라는 파트로. 그때 제가 수능 일주일 전에 학생들한테 이거 꼭 듣고 가라 해서, 이때 당시에 관세랑 그리고 뭐였더라? 환율이랑 이게 두 개 나왔었는데, 그 중에 환율이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찍었던 강의가, 이거는 우리 경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들인데, 보이나요? 이 그래프가 똑같게 생겼죠. 이 가로선 이렇게인데, 이거는 여기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여기에서 이렇게 줄이 하나가 싹 더 그어지면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아예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은 일단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부터 가야 되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인데, 일단 수요 곡선은 뭐예요?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합친, 그 사람들이 사려는 거죠. 수요 뭐 수요나 수요 곡선이나, 여기선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요는 추상적인 거고, 이것을 볼 수 있게 선으로 만든 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니까, 보면 해당 가격에,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해당 가격에 사려고 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양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 곡선은 뭐겠어요? 해당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팔려는 양의 합계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당연히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가성비를 따지겠죠. 싼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가격에 사고 싶은데 이것보다 더 싸면은 당연히 사고 싶고, 이것보다 더 비싸면 당연히 사기가 싫죠. 그러니까 싸고 비싸다가 이 선의 아래가 싼 것이고 위가 비싼 겁니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곡선 아래 영역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봤을 때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영역은 이러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한 지점에서 구매를 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 여기서 결정을 했다면은 이러한 가격에 이 사람이나 양의 합계가 여기서 이렇게 쳤을 때 요 정도가 나온다는 거지, 특정한 가격에 한 명만 구입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가격에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합쳐봤더니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다음 공급곡선으로 가볼게요. 공급곡선이란 팔려고 하니까, 팔려는 사람 뭐예요? 싸게 팔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비싸게 팔려고 해요? 그쵸? 그쵸? 비싸게 팔려고 하죠. 그 말은 이거는 너무 잘 안 보이겠다. 그 말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곡선 위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곡선 아래 영역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곡선 위의 영역으로 파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가만히 놔둘 경우에 시장은 점점 이 위아래, 처음부터 곡선 위였든 아래였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싸게 사거나 조금 더 비싸게 팔려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균형점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에 됐던 간에 그냥 시장 그 자체로 놔둔다면 요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곡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팔려고 하는데, 사실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위를 팔려고 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공급자들이 원하는 구간은 여기인데 수요 곡선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급 곡선상의 어떤 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그것이 바로 판매 가격이었다는 말이고요. 수요 곡선 위에서 어떤 점이었다면은 요건 역시 구매 가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했는데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에서는 이 사람들은 판매한 가격이 이 가격만큼 받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겹치는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균형점이 형성된 상태였는데 무역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팔던 물건보다 해외에서 파는 물건이 가격이 반이네? 우리나라 판매자들 엿됐다. 우리나라 수요자들 뭔가 꿀 빨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바나나 산업 판매자들, 공급자들 역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장사하면서 딴 데서 뭐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 이 사람들이 망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격을 조금 올려주겠다 이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올려줘요? 500원에, 그러니까 500원이라고 할게요. 이거 그냥 500만 원,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500원, 1000원이라고 할게요. 500원에 들어오는, 아무런 제지가 없다면 500원에 들어오는 요 바나나를 일부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돈을, 너 500원에 들어올라 그랬지?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격이 1000원에 이루어져 있는데 네가 500원에 들어오면 우리 망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망하니까, 우리나라 바나나 만드는 사람들 만드는 게 아니지. 바나나 농부들 다 죽으니까 들어올 때 하나당 200원씩 더 내.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0원에 넣으려다가 200원을 얹어주게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그 200원 얹은 가격인 700원에 팔게 되겠죠. 이게 관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1000만원, 1000원이었던 것이 무역을 열어보니까 500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농부들이 망할 것 같아서 200원 관세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래는 처음에 이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관세 부과 전에 해외 바나나가 들어오니까 요렇게 되고, 그리고 관세 부과 후에 3번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해외 맥주도 똑같아요. 해외 맥주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맥주 안 먹고 해외 맥주, 캔 맥주 뭐 4개에 10,000원 뭐 이렇게 사 먹으니까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이 엄청나게 보이콧이란다. 항의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해외 맥주가 조금 그 가격이 올랐죠. 그게 바로 해외 맥주가 들어오기 전 국내 맥주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몰라야 돼요. 맥주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맥주가 들어오기 전, 해외 맥주가 들어오기 전, 그리고 해외 맥주가 들어온 후, 그리고 우리나라 맥주 회사에서 지랄한 이후에 해외 맥주의 가격이 오른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다 했어요. 볼까요?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그러니까 제가 지문을 딱히 읽은 게 아니고 보기를 딱히 자세히 읽은 게 아니죠. 그냥 여기서 문제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를 했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1번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 뭐예요? 1번이었죠. 톤당 1000만원이었다. 1000원이었다. 2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라고 하는데 봅시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공급 곡선, 이거 우리나라 공급 곡선이에요. 우리나라 공급 곡선이고 말했죠. 해당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공급 곡선이라고. 500원에 팔려고 하는 공급자는 어떤 공급자일까요?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기술력이 좋은 사람, 혹은 구라를 칠 수 있는 사람. 싸구려를 비싼 거라고.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더 잘난 놈이니까. 그 사람이 딱, 그러니까 이 500원에 공급을 했을 때 이윤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야 500원에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은 적어요. 얼마나 적어요? 50명밖에 없어요. 지금 톤인데 지금 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50명밖에 없어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외는 그냥 500원이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들은 500원이라니까 더 많이 사고 싶네? 얼마나 사고 싶어요? 250명이 사고 싶대요. 그런데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50명밖에 없는데 이 차이가 몇 명이죠? 200명입니다. 이 200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요하는 이 250을 채우기 위해서 국내 공급자 50을 제외한 200을 수입으로 채우는 겁니다. 관세 부과 전 상태가 이런 식인 거예요. 3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살펴보니 아이고 망했다. 다 지워버렸네. 괜찮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백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보니 200원 차이가 나죠. 톤당 200원만큼의 관세가 부과가 되었죠. 이게 150톤에 200원이 부과됐다가 아니에요. 150톤에 200을 곱한 것이 총 관세인 겁니다. 200에 200을 곱한 것도 총 관세인 거고요. 해당 지점에서. 4번. 그럼 답은 4번이나 5번인데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국내 생산자 여기에서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뭐라 그랬는데 관세 부과 전 국내 가격이 얼마였어요? 50원이었는데 관세 부과 후에 국내 가격이 아니죠. 500원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공급업자는 50명이었어요. 그런데 700원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200원이 부과된 거죠. 200원이 부과된 겁니다. 700원이 관세가 아니고 관세가 부과돼서 바나나 가격이 700원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공급업자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났겠죠. 700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은 500원에 팔 수 있는 사람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맞춰진다고 해서 50이 줄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몇 번인가요? 이 2번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죠. 공급과 수요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여기도 관세를 부과하기 전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200이어 가지고 수입을 200만큼 한 건데 700으로 늘었으니까 당연히 국내 공급 자체도 늘어났을 거고, 그쵸? 700원에 사려고 하는 사람의 수 역시도 25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몇이에요? 100이랑 200 차이가 100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겁니다. 200에서 100으로 줄었으니까 50이 아니라 100이 줄어들었어야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